이제 세 번째 절로 산업연관의 심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화학공업화와 더불어서 대기업 생산 체제의 수직 계열화한 중소기업이 대거 생겼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중소기업진흥법을 제정해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직 계열화 더불어 단순 가공무역형 산업구조는 국내 분업 관련의 심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입한 중간재를 조립 가공한 최종 제품을 수출하는 조립 가공형 경제였는데 중간재의 지나친 대외 의존으로 무역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전두환 정부는 중간재의 수입 대체를 적극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부문 소재, 부품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를 대기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1982년 중소기업 장기진흥계획을 세우고 중소기업진흥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미 박정희 정부의 중화공업화 때인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품을 중심으로 한 계열, 하청관계를 적극 장려한 바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1. 대기업 침투 규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2. 중소기업 근대화, 3. 하청 계열화의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1983년 103개, 1985년 237개 업종이 지정되었습니다. 1988년 제조업 중소기업의 26%가 이 업종에 종사했습니다. 지정된 업종의 3분의 1 이상이 조립 금속, 기계 장비와 같은 중공업, 가공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 근대화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중견 수출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금융기관은 기업 대출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했습니다. 셋째로 하청 계열화 업종과 품목으로 1984년 44개 업종에 1553개 품목, 그 후 1990년 42개 업종에 1160개 품목이 지정되었는데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자체 생산을 제한하고 외주 생산을 의무화하여 하청거래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하청기업에 대하여 3년간 계속 발주를 의무화하여 하청거래의 안정화를 유도했습니다. 또 모기업과 하청기업들로 구성된 수급기업협의회를 조직토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량 생산형 전문 하청기업을 창출하려 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1979년 중소제조업체의 수는 2만 8천 개였는데 1987년까지 4만 8천 개, 1995년까지 7만 8천 개로 부쩍 늘어났습니다. 대기업과 계열관계를 맺은 중소기업의 비율은 1979년에 25%였는데 1987년에 48%, 1995년에 57%로 확대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섬유공업의 경우 중소기업 중 하청기업 비율은 본래 낮은 데다가 1980년대 말까지도 약간 높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그 비율은 1970년대 20%, 1981년 37%, 1989년 60%였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수송기기 등 중공업에서는 중소기업 중 하청기업 비율이 1970년대 30% 전후로부터 1980년대 중엽 60%, 1989년 80%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 판매액 중 대기업에 대한 판매액의 비중도 대폭 커졌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의 판매액 중 로컬 수출 더하기 주문 판매인 하청 판매액의 비중은 1979년에 22%에 불과했으나 1985년에 38%, 1990년에 67%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내 수직, 분업, 연관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1970년대 말까지도 중소기업 수가 적은 데다가 대기업 따로, 중소기업 따로였다고 한다면 1990년대 초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촘촘하게 연결된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섬유공업에서는 하청 판매의 비중이 1980년대 말에 50%대가 되었지만 전기전자와 수송기기 등 중공업에서는 60%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간재의 수입 대체가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수입 비율이 줄어든 대신 국내 외주 비율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컨대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에 제조 원가 중 국내 외주액의 비율인 국내 외주 비율은 카메라에서 19%에서 43%로, 승용차가 43%에서 68%로, 선박이 3%에서 21%로, 컬러 TV가 35%에서 47%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전기전자업, 수송기기업 모두 수입 소재와 부품을 조립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했고, 따라서 하청 계열 발생의 여지가 작았습니다. 1970년대의 가전 대기업은 브라운관, 반도체 부품 등 기관 부품은 조립 부문 대자본이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금성사, 현재의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부품 생산 계열사를 만들어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반 부품은 자본 계열사 합작 부품 기업에서 생산했습니다. 요컨대 외국에서 중간재와 부품을 도입해서 가공, 수출하던 한국 경제가 국내에서 중간재와 부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자립적인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에서 수출 가공업에 종사하던 대기업도 자본, 기술집약적 중공업의 대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생산, 부품, 기술, 디자인 등에서 상호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심화가 이루어졌습니다.